홍기 17은 얼마나 비쌀까요? 이 한 대면 99A 전차 세대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육군이 보유한 가장 비싼 전차이자 최상위 사양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 같은 무기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에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델타 특공대와 헬리콥터 몇 대로 납치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동식 방공체계가 없다면 공중 위협 앞에서 아무리 강력한 전차도 움직이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과거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 육군이 반세대에 걸쳐 축적한 소련제 전차부대가 일렬로 줄지어 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에 차례로 격추당하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시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홍기 77비치 Q차-C77 대공 미사일이었다. 이 대공 능력은 이라크보다 다소 낮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홍기 77 시스템은 레이더 차량, 발사 차량, 지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각각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기동성과 전개 속도가 느렸다. 이를 99A 전차 부대와 함께 작전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최일선 장갑 부대는 주로 고사포와 휴대용 미사일로 대응해야 했다. 특히 그 무렵 국경지역과 대만 해협 방향의 전략적 압박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6기는 기계화 부대와 함께 돌격하며 어디든 보호할 수 있는 기동형 대공 장비가 절실히 필요했다. 홍기 -17은 이처럼 절실한 요구에 의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홍기 -17이 비싸다고 하지만 그 비싼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장에서 이 시스템이 드론 하나나 두 개만이라도 격추해낸다면 이 투자 가치는 충분히 회수됩니다. 홍기 -17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독자적인 작전 능력입니다. 전체 공중 방공작전 체계를 단 하나의 차량에 완벽하게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수직 발사식 대공 미사일 8기와 레이더, 광전자 센서, 화콘 시통이 하나로 융합되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록 본부대와 완전히 연락이 끊겨 고립되더라도 이 차량 한 대만으로도 검색, 고정, 타격, 철수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 후방 지휘차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통합 설계는 가혹한 전장에서 생존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통신 두절과 부대 분산은 흔한 일입니다. 장비가 독립적일수록 생존 능력은 강해지며 중요한 순간에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또한 홍기 17은 단순히 정확하고 빠르게 명중하는 것을 넘어 운용자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타격하며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이것이 바로 그 성능이 가진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그의 유효 사거리는 1.5km에서 20km까지 이어지며 요격 고도는 최저 10m부터 최대 1만 ms나 이릅니다. 이는 지상부대에게 밀폐된 저공 방어망을 구축한 것과 같으며 여기에 15km의 고폭 포탄 탄두를 더하면 무장 헬기, 저공 돌파 전투기, 순항 미사일, 중소형 드론 등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가 오면 내가 다 처리한다는 식입니다. 아파치 헬기를 예로 들면 탑재한 대지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에서 10km에 불과하며 우리 탱크와 비교할 때 안전을 위해 10km 이내로 접근해야 합니다. 홍기 17의 요격 반경은 20km입니다. 아파치 헬기가 사거리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이미 조준당했다는 뜻이죠. 이를 선제적 초시야권 요격이라고 합니다. 육군의 완전한 방공체계에서 홍기 17의 역할은 매우 명확합니다. 저공방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습니다. 원거리는 홍기 9와 홍기 16이 담당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저공 및 초저공 목표물은 모두 홍기 17이 전담합니다. 그는 장갑 기동군과 함께 전진하며 전차부대는 앞만 보고 돌면 되고 하늘 안전은 홍기 17이 거의 다 책임집니다. 이는 각 기습부대에 각 부대마다 따라다니는 저공 보호막을 장비했습니다. 2013년부터 중형합성여단에 대량 배치되기 시작한 이후로 홍기 17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하나의 거대한 파생 모델군을 이루었습니다. 초기 여단급 모델인 홍기 17은 99A륜식 전차와 함께 중형합성여단을 구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이 특징입니다. 고원과 사막 등 다양한 복잡한 지형을 주파할 수 있고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 행군 상태에서 발사 상태로 전환하는데 불과 5서 8초가 걸립니다. 또한 수직 발사 방식을 사용해 사격 사각지대가 없으며 적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 무용지물입니다. 이후 빠른 현대전의 요구에 맞춰 홍기 17A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버전은 6륜 고성능 기동 셰시로 교체되어 도로 이동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수송기로 신속 투입이 가능합니다. 경영 합성여단, 공수부대, 해병대 등 정예부대에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현재 이 모델의 배치 규모가 가장 크며 실전 배치의 절대적 핵심입니다. 현재 홍기 17 수출용 버전도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기 대응 능력과 전자전 간섭 저항력을 특별히 강화한 홍기 17AT가 있습니다. 세르비아 등 유럽 국가들이 이미 제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전투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서 선정된 것 자체가 그 성능에 대한 최고의 인정입니다.